저는 조한진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저는 여성 운동, 장애 운동, 그리고 평화 운동 이런 운동들을 해왔었고, 좀 건강이 손상된 이후에 좀 질병까지 영역을 넓히고 질병, 장애, 그 경계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좀 제가 가진 고민들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좀 다양한 실험,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2009년도에 건강이 되게 좀 크게 손상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점령 지역 혹은 전쟁 지역에서 이제 연대 활동하던 과정에서 좀 건강이 많이 손상됐고, 그래서 좀 길게 한 5, 6년 정도 투병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저에게 질병과 장애 혹은 질병권을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질병권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실 잘 아플 권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고민하게 된 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 건강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어로는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 아픈 몸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건 잘 아플 권리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건강권과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질병권이라는 단어였고, 건강권이 건강할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질병권은 건강권을 포함하지만 그 초점을 약간 이동시켜서 치료받을 권리들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플러스 아픈 몸으로도 어떻게 온전히 우리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잘 아플 권리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잘 구현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질병권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고요. 어쨌든 제가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몸과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권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출간하신 그 책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획에 참여를 하셨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책 제목이 이제 질병과 함께 춤을이라는 제목인데, 원래는 2015년도에 제가 질병과 함께 춤을이라는 워크숍을 했었어요. 아픈 몸으로 우리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치료는 어떻게, 나는 가난한데 치료받으려면 치료비 마련은 어떻게 부터 해서 아픈 사람이 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워크숍 형태로 꾸려서 내 삶에서 모든 질병을 경험하는 보드게임 같은 걸 개발해서 같이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 워크숍을 2, 3년 했더니 사람들이 계속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나의 질병 경험을 설명할 언어가 너무 없어요. 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몸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픈 사람의 노동권도 필요하고 잘 돌봄받을 수 있는 권리, 상품화되지 않은 의료,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 플러스 알파로 아픈 사람들이 어떤 세계를 살고 있고 아픈 사람들의 자기 삶을 설명할 언어들이 너무 빈곤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랑 그런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픈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대해서 써보는 작업을 해보자. 질병과 함께 춤을 워크숍을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후속 모임을 계속 요청했던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임을 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자신의 질병 경험을 쓰는 작업들을 했었고, 단순히 질병을 겪으면서 내가 뭐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질병 경험이 우리 사회 구조나 문화나 뭐 정치나 어떤 태도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고, 분리되어 있는 나의 질병 경험과 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연결시켜보는 경험들을 계속 좀 트라이 해보고, 요러면서 횟수로 3년 정도 같이 글을 썼고, 그 글 중에 일부를 이제 모아서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그럼 그 워크숍에서 춤을 추는 워크숍이었나요? 왜 춤이라는 키워드가 책에 있을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서. 춤이 나에게 이런 거라면 질병과 함께 춤을 춰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춤이라는 걸 제가 이제 자꾸 해보니까
어떤 상대방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나의 호흡을 알아가면서 어떤 리듬을 타는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차피 평생 질병과 함께 이 몸을 공유해야 한다면 질병과 함께 호흡을 맞춰보고 질병과 함께 리듬을 맞춰보고 질병과 함께 스텝을 맞춰보면서 살면 내 삶이 좀 덜 불행하지 않을까? 혹은 질병과 산다라는 게 꼭 끔찍한 일만은 아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타이틀을 붙였었어요. 제가 굉장히 작년에 관심 있게 봤던 공연이 선생님께서 기획에 참여하신 이제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시민연극이셨잖아요. 왜 공연이라는 장르로 그 이야기를 기획을 하셨을까? 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워크샵을 이제 오래 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가지런한 글로 잘 정리돼서 대중들에게도 이 언어가 잘 닿았는데 문제는 동시에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지런한 언어로 정리되다 보니까 뭔가 이 생생한 자기 안에서의 갈등이나 분투들 있잖아요. 아픈 몸과 살아간다라는 자괴감도 있을 거고 고통도 있고 순간의 성찰도 있고 아주 잠깐이지만 반짝이는 기쁨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너무 가지런한 언어로 정리돼 버리니까 뭔가 약간 좀 생동감? 근데 저는 시민들에게 좀 더 아픈 몸과 살아가는 아주 역동적인 이야기들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려다 보니까 글로 하는 데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느껴져서 연극이라는 조금 더 역동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아픈 몸이 살아가는 세계를 설명하면 어떨까? 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래서 이제 무대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질병을 이야기하고 싶은 시민들이 있으면 모이세요. 이렇게 모집해서 이제 무대를 올리게 됐죠. 앞으로 여러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과 공연을 만들거나 어떤 제작에 참여하실 때 선생님이 이 제작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하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장애인 접근권 혹은 뭐 소수자를 위한 접근권을 확장한다라는 게 어떤 것들을 병렬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뭐 농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 이걸 계속 병렬적으로 붙이면 좋은 배리어 프리 작업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순간들에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온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건 관점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현장에서는 그걸 판단을 되게 짧은 순간에 해야 되잖아. 막 5분 안에, 3분 안에. 그러려면 우리가 이 베리어 프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왜 필요한지 그리고 매 순간 인권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면 무엇을 우선을 두고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소에 자신의 고민이 좀 단단하게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연결돼야 할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결합해서 연결되었을 때 굉장히 정교한 인권들이 우리 사회에서 쌓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결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지탱시켜주는 과정? 그래서 연결되지 않으면 저는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